지구 자기장과 고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나침반의 S극이 북쪽을 향한다.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막대 자석과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북반구 쪽이 이제 자석의 S극이 되는 거고 남반구 쪽이 자석의 N극이 돼요. 그래서 이 S극이 놓여 있는 이 위치를 우리는 지작이 북극이다라고 하고 N극이 놓여 있는 이제 위치를 지작이 남극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막대 자석이 있는 게 아니라 막대 자석이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러면 지작이 남극인 즉 막대 자석으로 따진다면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S극에 해당하는 지작이 북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러한 자기력선은 자기장이라는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나침반을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 나침반은 자기력선과 나란하게 이제 배열을 하고요. 이때 나침반의 N극은 지작이 북극 쪽인 막대 자석으로 따진다면 S극 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침반의 S극은 지작이 남극에 해당하는 막대 자석으로 가정한다면 자석의 N극 쪽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거는 서로가 N극과 S극의 서로 다른 극일 때 정기적으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침반의 S극은 어디를 향하게 된다? 남쪽을 향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2번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복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복각을 통해서 암석이 이제 당시에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고자기로 과거의 대륙 분포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복각하고요, 이제 평각을 이용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당시에 그 지점이 자기 북극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지리상이 북극으로부터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륙의 분포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4번 남반구에서 저희도일수록 복각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되는 거죠. 남반구가 됐던 북반구가 됐던 모두 저희도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는 대체적으로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북극과 남극, 즉 고緯도 쪽으로 이동할수록 대체적으로 복각의 크기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5번 고지작이 복각이 플러스 90도이면 암석의 생성 당시의 위치는 그렇죠, 자북극이 된다. 복각은 자북극에서 플러스 90도, 그리고 자기 적도에서는 0도, 그리고 또 남극에서는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작의 복각이 플러스 90도라는 거는 그렇죠, 암석의 생성 당시의 위치가 이제 자북극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 그림은 지구 자기장을 나타냈고요. 지구의 자전축이 되네요. 지구의 자전축을 쭉 연장을 하면 북극성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이때의 이 위치를 우리는 지리상의 북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기 볼까요? 자북극은 지리상의 북극과 일치하지는 않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니은 복각의 크기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크다. 나침반을 놨을 때요, 자기적도, 즉 C점에서는 나침반의 N극이 자북극을 향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0도. 그리고 B 지점에서는요, B 지점에서는 자기력선이 땅을 향해서 자북극을 향하겠죠. 이제 땅 속으로 이제 지평면을 이제 기준을 하게 되면 이제 땅을 향해 가지고 이제 플러스 한 30도 정도 되나요? B가 45도? 예. 그리고 A에서는 땅을 향해서 나침반이 90도를 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적도로부터 자북극 쪽 갈수록 플러스 값으로 복각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점점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넣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니은 복각의 크기는
A 지점 플러스 90, 그리고 B는 한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45. 그러니까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크다. 그래서 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요. 디귿. B 지점에서 나침반의 S극은 지표를 향하는 게 아니라 S극은 하늘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내용. 리을. C 지점에서의 복각은, 그렇죠. C 지점에서의 복각은 자기 적도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기력선을 따라서 수평방향과 나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0도가 된다. 정답은 니은과 리을. 가와나 지점에서 자기력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 지점은요, 자기력선이 땅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가 지점은 북반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 지점은 자기력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네요. 그러면 나는 남반구에 속하는 위치가 되는 거고, 보기를 볼까요? 가 지점의 복각은 플러스 30도다. 예, 그렇죠. 가 지점은 자기력선이 땅을 향하고, 즉 지표를 향하고 있고,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30도. 그러니까 복각은 플러스 30도가 되겠네요. 니은. 나 지점은 북반구의 위치가 아니라 남반구의 위치가 되는 거죠. 자기력선이 땅에서 하늘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 가와 나의 지점에서 자침이 기울어진 각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각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디귿 옳은 내용.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920년부터 15년까지 자북극의 위치를 나타냈는데요. 자북극의 위치가 지리상의 북극, 즉 진북 쪽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북극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지구 내부의 외액이 액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액체 성분에는 많은 금속 이온들이 들어있어요. 그 이온의 흐름에 따라서 지구 자기장의 위치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북극의 위치가 이렇게 외액의 영향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 변하게 된다. 기억 볼까요? A 시점에서 복각은 2005년에 가장 컸다라고 했는데요. 복각이 가장 컸다라는 건요, 자북극에 놓였을 때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자북극으로부터 가까울수록 복각의 크기가 증가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기 적도에서는 복각이 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위도가 커질수록 복각의 크기는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A 지점이요, 2005년일 때 자북극의 위치와 가장 가까웠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북극의 위치와 가장 가까웠던 2005년의 A 지점이 복각의 크기가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니은. A 점에서 2005에서 2015년 동안 복각의 크기는 증가했다. 복각의 크기가 증가했다라는 건요, 자북극에서 점점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5에서 2015까지는 A 지점으로부터 자북극의 위치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멀어지고 있다. 그럼 복각의 크기는 감소하였다라고 해야 되고요. 디귿. A 지점에서 이 기간 동안 복각이 0일 때가 있었다. A 지점이 자북극이 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복각이 0인 때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에서 특정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자북극의 이 겉보기 이동 경로가 서로가 일치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북극의 위치가 두 개였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북극의 위치는 한 곳이 돼야 돼요. 막대 자석의 N극과 S극이 각각 한 곳이 되는 것처럼 지구 자기장에 의한 N극과 S극, 즉 자북극과 자남극도 각각 한 지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다시 이제 그림을 볼까요? 이쪽 그림을 볼게요. 이쪽 그림을 보면 유럽에서 측정한 경로하고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이 겉보기의 경로를 서로 이렇게 일치를 이제 시키게 되면 과거에는 유럽 대륙과 그리고 북아메리카 대륙이 하나의 대륙으로, 즉 두 대륙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기 기억. 지질시대는 자북극이 두 개였다. 지질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자북극은 한 개가 되는 거고요. 니은 지질시대 동안 자북극의 위치가 변화였다. 그렇죠? 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돼요? 자북극의 위치는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디귿 자북극의 이동 경로를 연구하여 대륙의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가 있다. 예, 옳은 내용이 이제 되는 거고요. 자북극의 이동 경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고지자기 연구 외에도요. 암석의 나이를 측정하거나 혹은 고생물 화석 분포를 연구하면서 지질시대 대륙 분포의 변화를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 7,100만 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기간 동안 대륙의 잔류자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복각으로 알아낸 위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점은 그 지자기에 측정한 위치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인도 대륙이 남반구에 있다가 어떻게 되나요? 북상을 해가지고 적도를 지나서 현재는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는 과정 중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된 거죠. 6번 볼까요?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의 복각의 크기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이제 다시 이 그림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인도 대륙이 남반구에 있다가 북반구로 이동하는 이 중에 자기 적도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북반구에 놓여 있는 거고. 그러면 복각은 자기 적도를 중심으로 자북극이나 이제 자남극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는 커지는 거죠. 그러면 남반구에서 자기 적도를 거쳐서 북반구로 북상했기 때문에 복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7번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이 이동한 거리를 비례식을 세워 구하고 평균 이동 속도를 구하시오. 여기에서요. 위도 1도 사이의 거리는 110km로 가정하고 속도는 소소점 아래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가부터 할까요? 이동거리를 비례식을 세워 구하시오. 1도는요. 110km에 해당한다고 했죠. 7,100만 년 동안 인도 대륙이 남위 18도에서 33도까지 북상을 했기 때문에 총 이동한 각은 51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비례식을 통해서 가의 거리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가는 1도 분의 110km 곱하기 51도 그러면 5610km가 나오는 거죠. 다음 평균 속도, 이동 속도를 cm per 년, 그러니까 단위가 킬로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로 나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평균 속력,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은 7100만 년. 그러면 1만 년은 10의 4승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년은 10의 4승년을 곱해주면 이제 년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동거리가 5610km, 센티미터로 변환해야죠. 그러면 1km는요, 10의 5승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가 지워지겠죠? 킬로미터 지워지고, 만년 지워지고, 그러면 단위가 년분의 센티미터. 계산을 해주면 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7.9 센티미터 per 년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대략 7.9 센티미터만큼 인도 대륙이 북상을 했다. 그림은 판 경계에 나타나는 판의 상대적 이동
방향을 듣는데요. A는 동태평양 해령 발상 경계가 되는 거죠. 멘틀의 상승 부위에 속한 위치가 되는 거고요. B는 칠레 페루 해구 플러스 안데스 산맥이 되는 거죠. 해양판인 왼쪽엔 나스카판이, 대륙판인 오른쪽에 남미판에 수렴되면서 형성된 지형이 되는 거고요. C는 산 안드리아스 단층대가 되는 거죠. 보존형 경계가 되는 거고. 보기 A는 발산형 경계, B는 수렴형 경계다. 예, A는 해령 발산형 경계, B는 해구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고. 니은 A에서는 멘틀의 발산이기 때문에 상승부가 되는 거고, B는 수렴이기 때문에 멘틀의 하강부에 속하는 거겠죠. C와 같은 경계에서는 스콕산맥이 만들어진다. 스콕산맥은요, 두 판이 수렴하는 B와 같은 경계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C와 같은 경계에서는 이제 변환단층이 생성된다 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거고요. 리을 판 경계 A, B, C에서 모두 지진이 일어난다. 예, 그렇죠. A 해령은요, 천발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판의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이, 그리고 섭입대를 통해 가지고 대륙 쪽에서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존형 경계 C에서는요, 천발 지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돼요.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요, 화산 활동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A와 B 지형인 해령과 그리고 해구 쪽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 되겠죠. 지질시대 동안 대륙 분포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가, 곤도와나 대륙 그리고 로라시아 대륙이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확정되었다. 중생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곤도와나 대륙과 로라시아 대륙이 멀어지면서 대서양이 확정된 시대, 중생대, 가는 중생대가 되는 거고. 나를 볼까요?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여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신생대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생대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에 의해서요, 이때 형성된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가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 판게아를 이루면서 에팔란치 산맥이 형성되었다. 고생대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팔란치 산맥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제시한 산맥이 이 에팔란치아 산맥이 되는 거고요. 로디니아라는 초대륙이 형성되었다. 그쵸. 12억 년 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륙의 분포 변화를 순서로 나열한다면 가장 오래된 게 10억 년 전에 로디니아라는 이제 초대륙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판게아, 그 다음에 곤도와나 대륙과 로라시아 대륙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대서양이 확장된 중생대, 그리고 히말라야성이 만들어진 신생대.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가와나는 중생대 초와 중생대 말에 이제 대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되고 중생대 초 이후에 대륙이 이동했죠. 그러면 가가 중생대 초가 되는 거고, 가가 중생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서 가로 판이 멀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보기 가는 나보다 이전의 대륙이 아니라 나가 이전의 대륙이 되는 거고, 니은 나의 대륙 분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스콕산맥이 형성되기도 한다. 예, 그렇죠. 초대륙이 형성될 때는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잖아요. 그럼 충돌에 의해서 융기가 일어나고 그 융기에 의해서 아팔란치아 산맥 같은 스콕산맥이 만들어지죠. 니은 옳은 내용. 디귿 나 이후에 발산 경계보다 수렴 경계가 많이 발달한다. 나 이후에는 대륙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대륙이 분리됐다라는 거는 대륙 내부의 발산 경계가 발달됐고, 그래서 대륙이 갈라져서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초대륙이 분리되고 다시 형성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해저, 확장, 나 대륙과 대륙의 충돌, 다 해양 지각의 소멸. 초대륙이 갈라지면서 해저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가가 1번. 그리고 해구와 섭입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해양 지각이 이제 소멸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가 2번. 그리고 대륙과 대륙이 충돌을 하면서 초대륙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나가 3번. 그래서 가, 다, 나 순서가 되겠네요. 판의 운동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분포가 가에서 나로 이제 변하는 모습. 가와 나는 연속적인 그림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가를 보시면 대륙판 아래로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서 판이 소멸되고요. 그리고 대륙지각 사이에 해양이 좁아지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양이 이제 없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대륙판과 이제 대륙판이 만나면서 대륙이 합쳐지는 그런 이제 그림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과정 중에 스콕산맥이 형성이 되겠죠. 보기를 볼까요? 기호 A에는 해구가 발달한다. 그렇죠. 해양지각이 대륙지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 섭입대에 해구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B, 니은 B에는 스콕산맥이 형성된다. 그렇죠. 밀도가 비슷한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가 충돌 과정 중에 스콕산맥이 형성되고, 디귿 여러 곳의 판 경계에서 나 과정이 일어나면 초대륙이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판의 경계에서 계속 수렴을 한다라고 한다면 대륙들이 점차 어떻게 되지나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륙이 형성될 수가 있다. 정답은 기억니은 디귿 다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가와 나는 미래의 대륙 분포를 예측한 것인데요. 1억 년 후와 2억 년 후를 비교하면 대서양의 면적이 점점 좁아지고 있죠. 이 모형에서 가와 나 사이에서 대서양에 발달하는 판의 경계의 종류를 쓰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죠. 대서양의 면적이 좁아진다는 건요. 그만큼 대서양의 수렴형 경계가 발달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